여러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와, 이거 거의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 주 새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한 폭이 말입니다. 여러분, 81.04포인트입니다. 완전히 폭락이죠. 완전 폭락입니다. 이게 지난 21일에 말입니다. 지난 21일에는요. 1778.69였거든요. 그런데 이달 28일에는요. 1697.6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지금 81.04포인트, 81.04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빠지죠.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빨리 빠지나 싶게 말입니다. 굉장히 빨리 빠져요. 여러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게 많이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11월 27일, 그해 11월 27일에는 2,00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4월이죠. 3,000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7일 날은 4,000이 넘어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지난 12월 31일에는요. 5,000을 돌파했습니다. 5,000을. 그러던 것이 지금 올해 1월 14일인가요? 1월 14일부터 하향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정신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1697.65면요. 201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2일에 그때가 1583.18이었거든요. 이제 1583.18이니까 다음 주만 가면 그만큼 떨어지게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게 이게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지표이기도 해요. 특히 대한민국 같이 수출 중심인 나라에서는요. 세계 바다에 컨테이너선이 많이 떠다녀야 돼. 많이 떠다녀야 돼. 그리고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서 웃돈을 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세계 물동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세계 물동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수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속도가 너무 빠르게 떨어져요. 너무 빠르게. 2021년 12월 31일에 5,000을 넘어섰던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1697.65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계 시장이 가파르게 경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진짜 충격이 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치가 0.1이었는데 시장의 전망치 0.1보다는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0.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대부분의 시장의 지표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다행히 0.3%까지 올라갔으니까 다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4분기는 심상치 않은 거예요. 4분기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 3분기라고 그랬잖아요. 3분기. 3분기가 0.3% 성장을 했는데 수출은 어떻게 됐느냐. 수출하면 7, 8, 9월이잖아요. 수출이 엄청난 적자를 이루었습니다. 7월에는 50억 8,900만 달러, 8월에는 93억
93억입니다. 9,400만 달러. 9월에는 37억 7,8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10월에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가면 수출입 어떤 무역 적자에 대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결코 말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안 그래도 물동량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수출이 계속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라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은요 채권 발행을 못해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단기 자금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출까지 이렇게 망가졌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 저는 점점 커진다. 특히 4분기는요. 이게 반드시 플러스로 성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부조차도 0% 이야기하거든. 0%요. 마이너스로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마이너스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또 0%예요. 또 0%. 그렇게 되면 이게 채권 시장의 혼란과 맞물려서 기업의 실적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오면 12월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IMF에서 2% 정도 성장을 할 거다. 2023년이요. 올해는 2.6% 성장할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결국은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빠지면서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4분기 성장도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더 큰 문제는 국제통화기금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을 보면 내년에 우리는 2%까지 떨어지고요. 영국은 0.3%까지 떨어지고요. 유로존도 0.5%고요. 미국은 1%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출 시장의 어떤 성장률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적자가 났고 있는 무역 적자가 내년은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년 언제까지 떨어질지 우리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상반기 중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경기의 하방 압력이 계속 가해지겠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파도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급하게 급락하는 것. 이거 우리 시장에 엄청나게 충격을 줄 거예요. 저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그나마 말입니다. 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수출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요.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수출 기업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수출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단순하게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검토해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